네, 지난 시간에서 24번 문제 계속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밀도는 뭐 괄호분의 분자량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단 이 증기 밀도라는 단어는요, 증기 비중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증기 비중이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비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증기 비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은 뭐 증기 밀도. 근데 비중이라고 하는 건 무게의 비, 무차원 수를 나타냈는데 요건 액체 고체에서의 무게의 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비중은. 그래서 비중이라는 단어는 기준 대상 물질이 뭐가 되냐면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의 밀도분의, 물의 밀도분의 측정하고자 하는 액체라든가 고체의 밀도 한 값이에요. 단위가 밀도분의 밀도죠. 밀도라고 하는 건 단위가 킬로그램 퍼 메타 3승, 부피분의 질량값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래서 단위가 사실은 다 소거되겠죠. 그럼 무차원 수가 나오는 값이에요. 그걸 우리가 비중이라고 하게 되고요. 증기 비중, 요 증기 비중이 뭐냐면 기체의 비중을 말합니다. 자,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냐면 물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공기하고 비교를 해요. 공기하고. 그런데 밀도라고 하는 얘가 워낙 기체는 부피가 워낙 쉽게 바뀌다 보니까 딱 특정한 온도 압력을 딱 정합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의 공기의 밀도 분의 표준 상태에서의 측정하고자 하는 기체의 밀도 한 값을 우리가 증기 비중이라고 하게 돼요. 자, 이때 표준 상태라고 하는 단어는 0도씨 1기압을 말하고요. 표준 상태. 그럼 이 표준 상태일 때 공기의 밀도가 무슨 값이 되냐면 22.4분의 m 공기가 되게 돼요. 자, 22.4분의 m, 요게 이제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밀도 구하는 공식인데, 이때 공기의 분자량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위에 표준 상태 측정 기체의 밀도는 22.4분의 측정하고자 하는 기체의 분자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위는 어차피 똑같고요, 밀도니까. 그럼 다 소거되고, 22.4도 결국 소거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는 게 결국 뭐만 남게 되냐면, 공기의 분자량 분의 측정하고자 하는 기체의 분자량이 되게 돼요. m이라고 하는 분자량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그럼 이때 공기의 분자량은 일반적으로 얼마다? 29로 알고 계시면 돼요. 공기의 분자량은. 그래서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값, 지금 문제는 증기 밀도라고 했는데 그건 공기의 분자량 분의 측정하고자 하는 기체의 분자량은 값. 수가 나오겠죠. 무차원 수가. 그 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증기 비중 또는 증기 밀도라고 한다고요. 수로 나오는 값. 그래서 이때는 공기의 분자량 분의 측정 기체 분자량 들어가야 돼요. 공기 분자량 일반적으로 얼마다? 29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참고상으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 공기의 분자량이 29로 암기를 하겠지만 만약 시험 조건에서 대기 중에 산소가 21%를 차지하고 있고 질소가 79%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분자량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의 공기의 분자량은 자, O2니까 얘가 하나가 원자량이 얼마짜리예요? 16짜리죠. O2니까 32 나오잖아요, 분자량이. 그러면 32 곱하기 0.21 하고요. 요 값에다가 플러스 질소 N2는 얼마예요? 분자량이 28 나오죠. N 한 개가 14짜리. N2니까 28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28 곱하기 0.79 한 값으로 공기의 분자량을 선정해 주면 되고요. 요건 계산기를 해보게 되면 대략 한 28.84?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계산해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분자량을 요렇게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건 이렇게 주면. 근데 원래는 사실 여기에 애가 원래는 78%고요. 1%가 아르곤이나 헬륨 같은 불완성 기체들이 막 들어 있어요. 걔네들이 원자량이 크다 보니까 사실 29점 몇 얼마 나옵니다. 그래서 29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만약 조건상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다고 하게 되면 공기의 분자는 얼마라고요? 얘가 나올 거라고요.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 한번 하고 계시고요. 자, 일단 24번 문제는 29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네모 속에. 자,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25도씨에서) 증기압이 76mm Hg이고 증기 밀도가 2인 인화성 액체가 있다. 25도씨에서 증기 공기의 밀도는 하고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증기 공기 밀도, 뭐 증기 공기 비중이라고도 해요. 자,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거랑 두 개를 조금 비교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건 기체의 비중이어서 얘는 뭐 하고 비교를 한 거냐면 공기하고 vs 가스, 기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가스하고 GAS. 근데 지금 보시는 증기 공기 밀도라고 하는 얘는 공기하고 비교하는 게 뭐냐면 베이퍼입니다. 베이퍼. 증기. 베이퍼란 단어하고 가스란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잖아요. 그죠? 이때 더 큰 개념의 용어가 뭐냐면 가스예요. 가스. 우리가 이제 수소라든가 일단 기체 성분들은 다 가스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LPG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리퀴드 페트롤리움 가스, 액화석유 가스인데 기체화됐을 때 프로판하고 부탄 주성분들의 가스를 압축시켜서 뭘로 만들었다고요? 액체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LPG, 리퀴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놔뒀다가 얘네가 또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 또 증발을 하죠. 그럼 증발된 그 성분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베이퍼라고 한다고요. 휘발유가 있잖아요. 휘발유가 증발되면 증발되는 가스가 나오죠. 증발되는 것들이. 그럼 증발되는 그 순간 걔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베이퍼라고 한다고요. H2O라고 하는 것도 수증기인데 수증기는 뭐예요? 가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변에 H2O 입자들은 가스, 기체들인데 물이라고 하는 게 열을 가해서 얘가 뭐가 돼요? 증발돼서 뭔가 나오죠.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베이퍼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베이퍼가 베이퍼된 상태에서 또로다당긴 거예요, 이제. 그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가스라고 하게 된다고요.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베이퍼란 단어는 당연히 그 근원인 뭐가 있어야 된다? 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는 증기 공기 밀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기하고 베이퍼를 비교하는데 이 베이퍼가 액체인 거예요, 액체. 그래서 액체하고 공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실제는. 되겠죠, 그죠? 지금 액체를 보는 거예요. 그 액체가 좀 이따 베이퍼 만들 거니까. 그 만드는 베이퍼와 공기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개념 차이가 조금 있는데, 자, 증기 공기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증기 공기 밀도를 구하는 공식. P0분의 P0D 곱하기 D가 거기다가 PD 죄송합니다. PD 플러스 P0분의 P0 마이너스 P가 들어가게 돼요. 공식으로 체크 한번 하시고요. 자, 이때 P0라고 하는 값은 대기압, P는 증기압, 해당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들어가고 D는 증기 밀도, 앞에서 봤던 증기 비중, 무차원 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있는 거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P0 자리에는 대기압이 들어갈 거니까 760 들어가겠죠? 그리고 P 자리에는 증기압 들어가는데 조건에 76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해당 주어진 조건에서의 증기압 76 곱하기 증기 밀도가 2인 인화성 액체라고 하니까 2 넣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760분의 760 빼기 7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이제 숫자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계산해 보면 1.1 정도가 나오게 돼요.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1.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25번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는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 1.1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25도씨에서 증기압이 76mm Hg인 이 액체를 지금 상태에 놔두게 되면 25도씨에 놔두게 되면 여기서 발생된 베이퍼는 공기보다 뭐 할 거라고요? 무거울 거란 얘기예요. 공기보다 1.1배. 그래서 발생된 베이퍼가 체류할 거란 얘기입니다. 낮은 곳에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걸 만약에 1.1보다 더 낮추고 싶기 위해서는 저장하는 온도를 뭐 해야 되겠다고요? 낮추면 되겠죠, 그죠? 저장하는 온도를 낮추게 되면 이 수치가 일단 작아지게 되겠죠. 요 곱하는 수치 값이 좀 작아지게, 그러니까 그런 온도를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증기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온도에 따른 증기압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번 문제.
백열전구에서 발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고 있죠? 전기 제품에서 발생하는 열이니까 저항열. 26번 답은 다번 될 거고요. 자, 27번에 다음 용어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은 다번 되겠죠? 다번에 보면 용해열이란 어떤 물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열 아니잖아요. 분해될 때 발생하는 거니까 분해열 돼야 되죠. 용해는 녹는다는 얘기예요. 27번 답은 다번. 자, 28번에 다음 중 정전기 방지법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전기 방지법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접지, 가번 맞고요. 그다음 나번에 공기를 이온화한다도 맞아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접지하고 이온화. 그다음 보기 다번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한다도 맞아요. 습도를 요건 높여야지 정전기는 훨씬 더 내부에 축적되지 않고 뭐가 될 거다. 빨리 뺏길 거란 얘기예요. 접지도 자기가 들고 있는 전기를 빨리 뺏기려고 하는 거고 습도가 높은 것도 자기가 들고 있던 전기를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의 부도체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전기에 일단은 그 도체 사용하는 거고요. 전기 도체를 사용해야 되죠. 또 전기 부도체다. 전기 도체 사용입니다. 그래서 라번 일단 틀린 내용이고요. 가나다 세계 일단 그거 하고 추가로 뭐가 있다고요? 도체의 사용. 도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가 흘러갈 거니까. 부도체는 전기를 못 흘리니까 축적을 할 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유류 배관 내의 유속이라고 하게 되면 낮춰줘야 돼요. 속도가 낮아야지 마찰이 작겠죠. 네, 그런 얘기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필요합니다. 가나다. 네. 자, 29번에 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보기 가번에 정전기 방전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단은 좀 읽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번에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킬 수가 있다. 정전기가 많으면 바로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다번에 많은 열을 발생시킨다. 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전기가. 그렇죠? 많지는 않고. 보기 라번에 보면 두 물질이 접촉하여 떨어질 때 양쪽 모두 전하가 축적되는 전기이다. 기본적으로 정전기라고 하는 건 전하가 뭐 되는 축적되는 전기. 그래서 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니까 답은 뭐가 돼야 되겠다? 라번 하시면 돼요. 이건 가장 옳은 정답.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가장 옳은 것은 하는 문제였다라는 얘기고. 자, 30번에 버너 화염에서 혼합기의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를 상회할 때 일어나는 연소 현상은 하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소 현상에 대한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이론에서 연소 시 일어나는 이상 현상. 불완전 연소, 그 다음에 선화, 리프팅 혹은 뭐 리프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역화, 백파이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블로우오프, 그리고 옐로우 팁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불완전 연소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완전 연소가 아닌 것을 말하고요. 앞에서 제가 불완전 연소 하게 되면 뭐 일산화탄소하고 그름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불완전 연소가 되는 원인은 완전 연소가 되기 어려울 때 불완전 연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완전 연소가 된다는 얘기는 가산점 연이 충분하게 계속 공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씩 부족할 때는 뭐가 될 거라고요? 불완전 연소 할 거라고요. 그죠? 주변의 온도가 뭐 낮을 때라든지 산소가 부족할 때, 이럴 때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게 되고, 선화하고 역화가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선화는 가스의 분출 속도가 화염이 타 들어가는 무슨 속도보다 연소 속도보다 가스 분출 속도가 더 뭐 할 때? 클 때. 가스가 나오는 게 더 빠르고 타 들어가려는 게 느린 겁니다. 그럼 불꽃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떠 있는 상태로 연소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스레인지에 불 보면은 연공에 보면 불이 안 붙어 있고 떠서 이제 연소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선화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사실은 우리가 유지 관리하기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화라고 해요.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역화라고 하면 반대로 가스 분출 연속도 중에서 뭐가? 연속도가 더 큰 거죠. 타 들어간 속도가 더 크다 보니까 가스가 나오는 염공이라고 해요. 불이 붙는 구멍.
연공 속으로 불이 뭐 한다고요? 타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럼 결국 근원지까지 가서 폭발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됩니다. 역화. 블로우프라고 하는 건 화염 주변에 공기 유동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 유동이 커서 불꽃이 노즐에 정착되지 못하고 꺼지는 현상.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불어서 뭐 한다고요? 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불어 끄다. 블로우프. 옐로우 팁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전소처럼 미완전 전소되어서 불꽃이 이제 적황색 불꽃으로 바뀌는 걸 말해요. 푸른색 우리가 이제 뭐 가스레인지에서 물 끓이다가 물이 넘치면 파란색 그 가스레인지 불꽃이 이제 노란색 황불로 바뀌는 현상을 옐로우 팁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30번에 일단 문제는 가스 유출 속도가 연속도를 상회한다고 하니까 선화겠죠. 31번 문제. 다음의 반응식은 무엇을 설명하는가라고 했는데요. 이건 좀 오타가 된 것 같아요. 질소 N2가 플러스 될 때 2분의 1 O2 이렇게 돼야 될 공식이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N2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뒤에 마이너스 Q 킬로칼로리라고 지금 교재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질소가 반응하는 건 사실은 요식은 아니고요. 문제에서 요식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질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건 산소가 부족했을 때고요. 일단 산소가 전체량으로 필요하게 되면 각 1모씩 반응을 해서 2NO 이렇게 발생하고요. 마이너스 43.2 킬로칼로리를 해요. 근데 사실 요거나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건 산화 반응을 하죠. 산화 반응을 하는데 흡열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흡열 반응 마이너스 Q 킬로칼로리니까. 그래서 답은 나번. 산화 반응을 하고 흡열 반응을 갖는 물질. 자, 32번에 정전기의 발생이 가장 적은 것은 하고 있죠. 답은 다번이네요. 공기 중에 습도가 높을 때. 상대 습도를 높이면 정전기 없으니까. 3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오타네요. 33번 문제예요. 33번에 석유류 제품 취급 시 정전기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정전기가 일단 발생하는 경우 한번 찾아볼게요. 보기 가번에 필터를 통과시킬 때 부딪히니까 정전기 발생할 수 있겠죠. 나번에 유속이 높을 때 빠르니까 비비는 게 커서 마찰이 퍼서 이제 증가하겠죠. 그죠? 정전기가. 그다음 보기 다번 넘어가고요. 라번에 보시면 와류가 형성될 때라고 돼 있는데요. 와류라고 하는 게 유속이 빠를 때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와류가. 그래서 일단 와류가 발생하면 막 회전하는 게 커지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정전기 발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나 라는 정전기 증가하는 경우고요. 보기 다번에 비전도성 부유 물질이 많을 때가 돼야 돼요. 많을 때 축적이 뭐 하다고요? 용이하게 돼요. 축적이. 그죠? 그래서 일단 적을 때라고 된 건 틀린 거죠. 네, 비전도성 부유물질이 많을 때 축적이 용이한 거고요. 네. 주변에 비전도성 부유물질이 많으니까 정전기 잘 밖으로 못 빼준다는 얘기죠. 많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고요. 작을 때는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30번의 답은 다번이에요. 34번에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처음 실내 온도가 21도씨에서 화재 실내 온도가 650도씨가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팽창된 공기의 부피는 처음에 약 몇 배가 되는가? 단 대기압은 공기가 유통하여 화재 전이나 후가 거의 같다고 가정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딱 공식이 하나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문제에서 대기압으로서 압력은 뭐하고 일정하고 온도가 상승을 했죠. 그때 부피가 몇 배가 되는가라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압력은 일정하고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니까 누구 법칙? 샤를 법칙. 압력은 일정하고 온도와 압력이 관련된 거니까 샤를 법칙이에요. 그럼 제가 수업 중에 말하죠. 샤를 법칙이 뭐죠? 라고 물으면 답은 뭐가 된다? 샤를 법칙은? 샤를 했을 때 르자가 분수처럼 생겼잖아요. 압력은 일정하니까 P는 필요 없죠. T1분의 V1은 T2분의 V2. 네, 그게 샤를 법칙이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34번 같은 경우에는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건 V2는 몇 V1이냐 요거니까. 그럼 V2는 했을 때 T1분의 T2 곱하기 V1 이렇게 되겠죠. T2가 넘어가는 거니까 V2는. 요거 구하면 몇 V1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V2는 자 T1분의 T2라고 할 때 T1 값에 들어가는 게 뭐고요? 최초 온도 21도씨. 그런데 이때는 T가 무슨 온도? 절대 온도. 그것도 켈빈 온도로. 그럼 켈빈 온도라고 하는 건 273 플러스 21 이렇게 하면 켈빈 온도 되죠. 그죠? 그리고 이후 온도도 273 더하기 650. 그래갖고 뒤에 곱하기 V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V2는 요거의 배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해보면 3.14 정도 나와요. V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대략 한 3.14배긴 한데요. 보기에서는 뭐 근사값입니다. 답은 가번 3배 찾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체의 법칙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보일의 법칙, 샤를 법칙, 보일-샤를 법칙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일의 법칙이 뭐죠? 보일의 법칙. 네, 보일의 법칙 뭐죠? 하게 되면 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보일의 법칙은 보일, 포일. 보일하면 V자 스펠 들어가고 포일하면 P니까 P1, V1은 P2, V2. 가로 열고 T가 일정할 때.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 뭐죠? 라고 물으면 답이 바로 P1, V1은 P2, V2. 가로 열고 온도 T가 일정할 때 라고 돼야 되고 샤를 법칙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를자잖아요. 를자. 분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T1분의 V1은 T2분의 V2. 그죠? TV입니다. 그때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보일-샤를 법칙은 그 두 개를 합쳐서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네, 그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35번 문제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여 변화한다라고 되죠. 온도가 상승하니까 부피도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 법칙? 샤를 법칙. 35번 답은 나번. 보일의 법칙은 뭐였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P1, V1은 P2, V2다 보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들게 돼요. 36번에 소화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답은 다번. 가열원을 계속 공급한다는 아니겠죠. 36번의 답은 다번이 될 겁니다. 자, 37번 문제. 연소 생성물인 일산화탄소를 1시간 정도 마셨을 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 농도는 하고 물어보는데요. 참고로 한번 정리 잠깐 할게요. 만약 일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0.06%가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1시간 흡입 시에 두통 일어나게 되고요. 2시간 흡입 시에 일단은 실신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는다는 얘기죠. 0.1%가 만약 공기 중에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1시간 흡입 시에 정신을 의식불명, 실신하게 되고요. 4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공기 중에 농도가 0.4% 정도 했다고 하게 되면 1시간 흡입 시에 그냥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체크 한번 하시고요. 37번에 일단 문제는 그 일산화탄소를 1시간 정도 마셨을 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농도. 그러니까 일단 이 중에 제일 큰 농도 0.4% 들어가게 됩니다. 38번 문제는 답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답지에 답이 다번하고 라번 두 개로 일단 답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수정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8번에 답지의 답은 다번하고 라번으로. 한번 문제 볼게요. 38번에 소화 방법 중 제거 소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보는데, 자, 보기 가번에 액체 연료 탱크의 화재 발생 시에 다른 빈 탱크로 액체를 이송하는 거, 연료를 없애는 거니까 제거 소화. 보기 나번에 산림 화재 시 불의 진행 방향을 앞질러서 벌목하여 진화하는 거, 가해물 없애는 거니까 제거 소화. 보기 다번에 보면 불타고 있는 액체나 고체 표면을 물로 덮어 씌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 뿌린다는 거니까 일단 냉각이 주죠.
냉각이 사실은 좀 주인 개념이 돼요. 그래서 답번이 제거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라번에 보시면 가정의 방해 화재 발생 시에 담요로 화재면을 덮어 씌운다. 이건 질식 개념이 되죠. 그래서 얘도 제거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라번 두 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39번 문제. 포말로 연소물을 감싸거나 불연성 기체 고체 등으로 연소물을 감싸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소화 방법은 보기 중에서는 질식돼야 되겠죠. 질식 소화가 답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이 9번 39번 문제의 개념은 피복을 나타내고 있긴 해요. 근데 피복이 질식 소화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보기에서는 가나다라 중에서는 답은 가번 질식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자, 40번에 질식 소화를 할 경우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하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일반 가열물의 경우 MOC라고 하는 게 있어요. MOC. 최소 산소 농도라고 해서 연소가 진행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산소 농도 MOC라고 합니다. 일반 가열물의 경우 MOC가 몇 프로예요? 15%예요. 15%. 일반 가열물은 종이나 목재 같은 일반 가열물의 MOC를 묻게 되면 답은 15%예요. 그러면 이 가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15%보다 낮추면 되죠. 산소 농도를. 그래서 답은 10에서 15%로 보게 됩니다. 41번 문제. 화재 초기에 연소가 활발하지 않고 연기가 많이 발생한 단계에서 연소에 참여하게 되는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용적으로 몇 프로 정도인가? 일단 최초에 21% 산소가 있긴 한데요. 화재 초기 때는 사실 그 주변에는 산소가 다 동참을 하진 못할 거예요. 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니까. 최초에는 불완전 연소니까. 불완전 연소라는 얘기는 반응하는 산소 양이 뭐하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산소가 21%지만 이때 반응하는 건 눈에 한번 익혀주세요. 답은 나번입니다. 8에서 10% 정도가 연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재 초기 때 참여하는 산소의 농도는 몇 프로? 8에서 10%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42번 문제. 화재의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죠. 자, 보기 가번에 폭풍에 가까운 기류를 일으켜서 연소가 중단되게 한다. 이게 이제 블로우 오프에 대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강한 힘으로 불어 끄는 거. 촛불을 우리가 입으로 훅 불어 끄는 것도 제거소화입니다. 제거소화. 그 다음 나번에 물은 불에 닿을 때 증발하면서 열을 다량으로 흡수하여 소화하는 것이다. 냉각소화죠. 다번에 분말약제는 화재 표면을 냉각해서 소화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분말소화약제는 주 성분이 뭐냐면 질식하고 부촉매예요. 주는 질식하고 부촉매입니다. 가루를 덮는 거. 그리고 또 부촉매 효과를 좀 더 크게 작용을 해요. 냉각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뭐 냉각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답번이 일단 틀린 것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보기 라번에 할론가스는 독특한 화재 억제 작용으로 소화 작용을 한다. 할론은 기본적으로 억제 소화, 부촉매 소화하는 제품들이죠. 그럼 일단 소화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계속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소의 4요소라고 해서 가연물,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화원, 그리고 연쇄 반응, 이렇게 네 가지를 4요소라고 하고 이 4요소가 있는 걸 우리가 불꽃연소라고 했고요.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지속적인 가연성 기체 생성이기 때문에 기체에 불이 붙기 때문에 얘가 있음으로써 불꽃연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가연물을 없애주는 소화, 얘를 없애주는 소화를 우리가 제거소화라고 하게 되고요. 산소 공급원을 없애서 소화를 하는 걸 질식소화라고 하게 돼요. 점화원, 열에너지를 없애준다라고 해서 냉각소화로 보게 되고요. 연쇄반응을 없앤다. 가연성 기체를 막겠다 이런 얘기예요. 생성을 막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부촉매소화, 그리고 기체 생성을 막기 때문에 억제한다라고 해서 억제소화라고도 하게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질식에 포함되는 또 추가적인 소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피복소화하는 개념도 산소를 뭐 한다고요? 차단하는 거죠. 요건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려 준다는 얘기고 산소를 차단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유화효과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오게 돼요. 유화효과.
요 유화효과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유류에서 기름유 화재 때 기름유 액체 표면을 기름막을 형성하는 걸 말합니다. 유화층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럼 얘도 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피복의 목적으로 질식하게 되는 소화입니다.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산소를 막는 소화로 보시면 되고, 제거 소화에 또 추가적으로 한 개 더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희석 소화가 들어가요. 희석 소화. 이 희석 소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연물의 농도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가연물의 농도. 그럼 결국 가연물의 양을 뭐 하는 거다? 줄여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희석 소화에는 가연물의 양을 없애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소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그 제거, 질식, 냉각, 즉 점화원까지 없애주는 소화를 우리가 물리적 소화 방법이다라고 하고요. 물리적 소화 방법이라고 하고, 얘는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화학적 소화 방법이다라고 하게 돼요. 자, 이 화학적 소화 방법은 어떤 개념이 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양초라든 곳에 화염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이때 여기서 타고 있는 것들이 주가 뭐냐면 이 양초의 주성분이 탄소하고 수소들이 되는데 여기서 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수소가스들입니다. 수소가스들.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 뭐가 들어가게 되면 F, Cl, Br, I 같은 할로겐 원소가 들어가게 되면 화학 반응력의 차이라고 해서 주변의 산소가 수소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 수소가 서로 간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 얘네들끼리가 서로 간에 더 친화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죠? 그럼 얘네가 들어갔을 때 얘네가 뭐가 될 거니까 요렇게 붙겠죠. 얘한테 안 붙고. 수소가 산소랑 반응해야지 산화 반응하면서 뭐 하는 것인데 연소를 하는 것인데 연소하지 못해도 얘를 금방 가져가 버린다고요. 가져가서 그냥 H2로 바로 만들어 버리고 다시 또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이 얘가 더 이상 그 산소랑 반응해서 연소 반응하지 않도록 얘네들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죠? 그럼 그런 반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슨 소화? 화학적 소화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할로겐 원소, 할론 소화약제 같은 것들은 방사될 때 일단 주는 부촉매하게 되고, 화염이 뭐 하는 화재? 큰 화재. 화염이 큰 화재 때는 얘가 유용한데 그 숯 같은 화재 있잖아요. 숯, 코크스 같은 표면 연소하는 것들은 얘가 그닥 크게 효용이 없어요. 되겠죠, 그죠?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 라고 정리 한번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43번 문제 계속 이어서 한번 볼게요. 주수 소화 시에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물을 뿌릴 때 가장 효과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무상주수, 분무주수 할 때입니다. 안개 모양 방사할 때. 그래서 43번 답은 라번, 안개 모양 분모양 방사고요. 라번 보기 옆에다가 질식, 안개 모양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질식, 한번 기억하시고요. 질식, 냉각, 질식, 냉각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 또 이제 그 기름류 화재 때 원래 석유류 제품에서 물을 못 쓰는데요. 물을 못 쓰는 이유가 물이 기름보다 무거우니까, 기름이 뜨니까 화재물이 확대되니까 또 못 쓰는데, 그 기름 중에서 보면 수용성 액체들, 알코올 같은 화재 때는 물분무 소화섭이가 적응성이 그나마 좀 있어요. 그럼 그때 물분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희석을 합니다. 희석. 그래서 일단 희석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 고비점 액체 가연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기름류 제품에 보면은 그 유화 효과도 있어요. 유화. 물분무를 하게 되면 유화 효과도 있습니다. 유화. 제거하고 부촉매 빼고는 사실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네. 43번 답은 라번이었고요. 44번 문제. 목재 화재 시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하고자 한다. 가장 기대되는 소화 효과는 냉각이죠. 44번 답은 A번. 45번에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 중 물리적 방법에 의한 소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뭐였어요? 네, 부촉매. 네, 답은 가번이죠. 억제작용. 네, 이건 화학적 소화. 나머지 건 다 물리적 방법. 네. 46번에 다음 중 알킬 알루미늄의 소화에 적합한 소화제는? 하고 묻는데요. 일단 우리 룸늄, 튬, 슘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금수성 물질. 금수성 물질은 무조건 소화약제를 뭘 쓴다? 마른 모래, 건조사, 팽창질석 같은 모래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카본 되겠죠. 다른 건 안 쓰고요. 카본입니다. 47번에 유전지대 화재는 질소 포격을 투하해서 소화를 한다.
이렇게 소화하는 효과는 하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촛불을 입으로 훅 불어 끄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화제 때 보면 굉장히 화세가 강하잖아요. 화염이. 그때 일단 먼저 뭐 하냐면 우리가 포 같은 걸 덮어서 소화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물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바로 증발해버려서 화점에 점화를 못합니다. 진화를 못하기 때문에 화점 있는 곳으로 멀리서 질소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럼 질소폭탄이 산화반응한테 흡열 반응하는 것도 있는데 그 폭발력으로 이 굉장히 큰 화세가 있는 부분에 가는 가연성 가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 폭발력으로 뭐 한다고 가연성 가스를 흩날린다고 외부로. 그러면 이 부분의 화세가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화세가 작은 상태 때 주변에 있는 소화하는 그 소방차들이 와서 포소약제를 뿌리게 되는 거 일제히.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질소폭탄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촛불을 입으로 훅 불어 끄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방법이 재고 소화에 해당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47번 답은 가번입니다. 가번. 제거입니다. 제거. 48번에 경유 화재가 발생할 때 주수 소화가 부족등한 이유는 경유는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서 물 위에 떠서 화재 확대가 되므로 48번 답은 가번이겠죠. 49번에 물의 소화작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앞에서 물 분무했을 때 뭐 했다고 했어요? 냉각, 질식, 희석, 유화 있다고 했죠. 그죠? 억제라고 하는 건 할로겐 원소만 하는 거잖아요. 부촉매. 그리고 또 분말. 1종, 2종, 3종, 4종 분말가루도 할 수 있고요. 물은 아닙니다. 억제는. 50번은요. 답이 뭐가 될까요? 답은 되겠죠. 포소화설비는 질식이죠. 질식 제거가 아니라. 가번에 냉각 스프링클러 맞죠? 그럼 라번에 CO2는 질식 맞잖아요. 그럼 보기 라번에 할로겐 화합물을 제가 뭐라고요? 억제소화라고요. 보기 다번에 그 포소화설비라고 하는 건 거품물을 이용해서 기름을 덮는 겁니다. 질식이 목적이에요. 제거는 그냥 실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목재 제거하고, 옥새 없애고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일단은 50번의 답은 다번 돼야 됩니다. 자, 51번에 질식 효과가 있는 소화기가 아닌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가번의 포소화기, 일단 주가 질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번의 분말 소화기도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가루 덮는 것도 되고. 보기 라번의 CO2 소화기도 질식이죠. 근데 보기 다번의 산알칼리 소화기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물 소화기예요, 실제. 물 소화기는 주가 뭐예요? 냉각이죠, 냉각. 50번 답은 다번입니다. 산알칼리는 냉각이에요, 냉각. 자, 그다음 52번 문제. 물이 냉각 소화제로 효과가 가장 큰 이유는 물의 무엇과 무엇이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보다 크죠. 그리고 또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쉽고 안전하고 해서인데 냉각 소화제로 많이 쓰이는 주된 이유는 지금 보시는 뭐하고 뭐가 더 다른 물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뭐가 커서? 비열과 증발 잡열이 커서 그런 거예요. 얘네가 액체에서 기화될 때, 증발될 때 많은 열을 뭐하더라? 화재면에서 뺏어가더란 얘기죠. 그리고 비열도 굉장히 큰 물질이고요. 자,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비열은 얼마예요? 1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씨, 뭐 또는 1 칼로리 per 그램 도씨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기화 잡열이라고 하죠. 이 물의 증발 잡열 혹은 기화 잡열은 얼마예요? 539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이론 수업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뭐 이런 거 예제를 한번 봤었죠. 영하 10도씨인 얼음 1kg이 있어요. 얘한테 열을 가하게 되면 가열을 하게 되어서 온도를 높이고 녹이고 물 만든 다음 계속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이고 끓여서 마지막으로 110도씨인 수증기 1kg이 된다고 할 때 가해지는 총 열량을 구한다 라고 하게 되면 뜯어봐야 되죠. 일단 어떻게 뜯어보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영하 10도씨인 얼음 1kg이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영하 9도, 영하 8도, 영하 7도가 돼서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0도씨까지 올라가요. 그럼 0도씨인 얼음 1kg이 되게 되죠.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얼음에서 얼음 가는 거니까 무슨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냐면 상태의 변화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영하 10도씨가 0도씨가 되는 거니까 무슨 변화는 있어요? 온도 변화는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열을 우리가 무슨 열이라고 해요? 열역학에서 현열이라고 하죠. 예. 이걸 우리가 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가해지는 열량을 뭐라고 한다? 현열량을 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현열량 구하는 공식 Q는 공식이에요. 공식. 현열량 구하는 공식. Q가 뭐예요? MC 델타 T라는 공식을 쓰죠. 네. 자, 그러면 M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고요? 매스, 질량이 들어가는 자리. 그래서 1kg이 들어가고요. 이 C라고 하는 얘가 비열 기호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음이기 때문에 물의 비열은 아니고요. 얼음의 비열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걸 암기할 건 아닌데 얼음의 비열이 얼마냐면 0.5 kcal per kg 도씨. 참고만 하세요. 암기할 건 아니고 이건요. 일단 얼음의 비열은 여기 들어갈 자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열은 뒤에 단위가 무슨 뜻이에요? 해당 물질 몇 킬로그램을 1kg을 몇 도씨만큼 1도씨만큼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열이 얼마다? 0.5 kcal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질량 M에다가 C 곱하고 나서 뒤에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 10도에서 0도씨 가는 거니까 10도씨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10도씨가 들어갑니다. 그럼 나오는 값이 얼마 나온다? 5kcal가 나오죠. 그럼 이때 필요한 열은 5kcal였다고요. 그럼 계속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0도씨인 얼음이 뭐가 돼야 되니까 0도씨인 얼음 1kg에 다시 또 열을 가해서 얘가 이제 뭐가 돼요? 0도씨인 물이 된다라는 걸 체크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0도씨인 물 1kg이 된다.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 온도는 뭐하고? 그대로고 상태가 얼음에서 물로 고체가 액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상태가 변화를 하고 온도의 변화가 없다. 요 열을 우리가 무슨 열? 잠열. 요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들어가는 당연히 잠열의 양을 구할 거라고요. 이 잠열량이라고 하는 걸 구할 때 공식 Q는 뭘 쓴다? MR이라는 공식을 씁니다. MR. 그럼 지금 M은 질량이니까 1kg은 계속 똑같아요. 곱하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이 잠열이라고 하는 값은 얼음이 물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녹는 거죠. 녹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한다? 융해라는 표현을 한다고요. 그럼 이때는 들어가는 열이 융해잠열. 그러면 얼음 같은 경우에 이때 이 얼음의 융해잠열은 얼마예요? 얼마죠? 80kcal이에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kg 곱하기 뒤에 80kcal per kg 들어가겠죠. 뒤에 도씨 들어갈 필요 없고요. 온도가 똑같으니까. 자, 그럼 나와서 80kcal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어지는 과정 계속 동일한 거니까 사실은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공식 요거랑 요 공식 두 가지만 체크하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 계속 이어서 이제 0도씨인 이제 물이 열을 받아서 이제 뭐가 돼요? 100도씨인 물 1kg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는 같은 물이니까 상태 변화는 또 없고 온도 변화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열? 또 현열. 현열이니까 공식 Q는 뭐가 돼야 돼요? MC 델타 T. 그럼 질량은 M이니까 1kg. 이제는 비열이 뭐의 비열? 물의 비열. 그래서 1kcal per kg 도씨 곱하기 델타 T가 100이죠. 100. 여기서 100 되는 거니까 100도씨. 그래서 나온 값이 100kcal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또 네 번째로 이제 100도씨 물이 물 1kg이 또 열을 받아서 뭐가 돼야 돼요? 100도씨인 수증기 1kg이 되죠. 100도씨인 수증기
1kg이 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100도씨, 100도씨 온도도 같고 물이 수증기 되는 거니까 상태 변화는 있고 온도 변화는 없으니까 이건 무슨 열? 잠열. 자, 그럼 잠열이니까 공식 Q는 뭐 할 건데? mR을 쓸 건데 m은 1kg 질량은 불변하니까 뒤에 R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화되는 거죠. 기화 잠열. 그래서 얼마 들어간다? 539 kcal per kg. 그럼 여기가 539 kcal가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과정이 100도씨인 수증기 1kg이 열을 받아서 이제 뭐가 돼요? 110도씨인 수증기 1kg이 되죠. 그죠? 그럼 지금 요건 수증기니까 상태 똑같고 기체로 100도씨하고 110도씨니까 온도가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온도가 변화를 하고 상태 변화는 없으니까 요건 우리가 무슨 열? 다시 현열이 진행된 거라고요. 그럼 현열이니까 Q는 MC 델타 T. 질량 1kg. 이제 C는 이제 뭐의 비열 들어가야 돼? 이제 수증기의 비열 돼야 돼. 수증기의 비열. 그래서 수증기 비열이 0.44. 요거는 그냥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kcal per kg 도씨. 마지막 온도 차가 10도씨. 그래서 나오는 값이 4.4 kcal가 나오게 됩니다. 요 값들을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총 가해진 열량.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현열하고 잠열 그리고 비열 요런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되겠죠, 그죠? 요거는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50번 일단 답은 나번이었습니다. 50번 답은 나번이었고 53번 문제. 가연성 액체 화재나 유류 화재 시 물로 소화할 수 없는 이유는 연소면이 뭐가 되니까? 확대가 되니까 53번의 답은 나번이었죠. 나번이죠. 자, 54번에 물의 소화 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오고 있습니다. 가번의 다른 물질보다 비열이 크죠? 비열이 크네요. 그 다음 보기 라번의 다른 물질보다 증발점률이 크다. 맞죠? 가번하고 라번. 그게 크니까 소화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물질보다 융해잡률이 크다라고 하는 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융해잡률도 그렇게 다른 물질보다 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물을 소화를 할 때 얼음을 집어던지는 개념은 아니니까 융해잡률이 큰 것으로 소화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번이 일단 틀린 건데 보기 다번에 보게 되면 밀폐된 장소에서 증발 가열하면 산소 희석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그 물이 밀폐된 장소에 뿌려지게 되면 물이 뭐가 되니까 증발할 거니까 증발되게 되면 물 1리터가 화재면에 들어가서 증발되게 되면 몇 리터가 될까요? 팽창을 해요. 물이라고 하는 게 기체가 될 때 팽창을 확 합니다. 몇 리터가 될까요? 1700배가 돼요. 1700배. 1700배가 되게 되면 물은 물 1리터가 1700배가 돼요. 그래서 기화하면서 이제 팽창되어서 그 많은 H2O 입자들이 또 실내에 차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를 줄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효과도 있다. 그래서 냉각도 있지만 지식도 있고요. 희석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4번 답은 나번. 자, 55번은 그 소화기 형식 승인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55번에 소화기의 소화 능력 시험에 관한 기준 중 옳은 것은 하고 묻는 문제인데요. 그 우리 소화기를 보게 되면 바깥 부분에 A, B, C 마크가 있죠. 그리고 A 밑에 뭐 3단위, 뭐 5단위, 적응성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그 A급 3단위, B급 5단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나오는 수치 이유가 그 제품을 처음에 개발하고 나서 판매할 때 형식 승인 받을 때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테스트 받을 때 그 성냥을 이렇게 쌓아서 탑을 우리 만들어 보잖아요. 성냥으로 사변으로 탑을 막 쌓잖아요. 그것처럼 목재를 정규 규격 사이즈를 탑을 이렇게 쌓습니다. 목재에다가 석유를 5리터, 그 다음 기준 리터가 뭐 10리터, 15리터를 부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모형에다가 목재 모형에다가 휘발유를 부어 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럼 불이 잘 붙겠죠, 그죠? 그런 모형을 몇 개를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품 형식 승인 받은 소화기 들고 와서 소화기를 뿌립니다.
그럼 소화기 약재로 다 뿌리겠죠. 있는 걸 다 써가지고. 그럼 이제 몇 개의 목재가 다 소화가 되느냐, 몇 개의 목재를 끌 수 있느냐로 단위수를 결정을 해요. 테스트할 때. 그래서 일단 기준하는 걸로 뭐 쓴다고요? 목재하고 휘발유를 섞었어요. 그래서 일단 55번에 답 수정을 한번 해야 되는데 55번의 답은 가번입니다. 가번 체크 한번 하시고요. 가번의 A급 화재용 소화기 능력 단위 시험은 목재와 휘발유를 대상으로 한다가 맞아요. 가번이 맞는 얘기고요. 나번의 중류는 안 씁니다. 그래서 B급 때 휘발유만 쓰기 때문에 중류는 안 써요. 그래서 나번 틀린 내용이고 보기 다번에 소화기를 조작하는 사람은 안전을 위해서 방화복을 착용한다 해서 방화복 착용 안 합니다. 방화복도 틀렸어요. 우리 방화복이 뭐냐면 소방관들이 입는 거. 근데 소화기 혁식 승인 받을 때는 그거 착용 안 해요. 그거 착용 안 하고 그냥 안전복이라고 해서 그냥 마스크하고 장갑 정도 해서 방화되는 기능을 가지는 걸 씁니다. 그래서 뭐 얼굴 가리개랑 장갑 등만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기 라번은 사실 요게 또 좀 같은 옳은 걸로 답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보기 라번에 보면 소화기의 소화 능력 단위 시험은 무풍 상태와 사용 상태에서 실시하거든요. 무풍 상태와 사용 상태에서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법상에서는요. 그래서 무풍 상태가 일단 맞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답이 라번하고 가번하고 둘 다 맞는 답이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이건 문제가 사실은 조금 수정이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가번도 맞는 얘기고요. 라번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무풍 상태와 사용 상태에서 실시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좀 더 정확한 조건을 주게 될 문제고요. 눈에 한번 익혀주시고. 자, 56번에 소화기 가압 방식에 따른 분류 중 축압식의 충전 가스는 하고 묻는데요. 자, 우리 소화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분말이 자기 스스로 뛰쳐나올 수 없으니까 축압식이 있고 가압식이 있어요. 축압식이라고 하는 건 소화기 용기 내에다가 분말가루를 집어넣고 나서 그 위에 다시 가스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 용기에 분말이 압이 꽉 차 있는 상태가 돼요. 그게 축압식. 가압식이라고 하는 건 소화기 본체에다가 분말가루 집어넣고 나서 그 안에다가 가스 용기, 조그만한 가스 용기를 한 개 매달아 둡니다. 용기 내에다가. 그럼 분말가루가 있는 곳에는 가스가 없죠. 그죠? 그럼 평상시에는 분말가루에 압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고 레버를 탁 누르면 내부에 있는 가스 용기가 탁 터진다고요. 그럼 그때서야 내부에 있는 가스가 뛰쳐나오죠. 그때서 이제 분말을 가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압식. 축압식일 때는 분말에다가 가스를 같이 넣는 걸 말하는데 그 축압식일 때 사용하는 가스는 질소 또는 CO2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기준상에 질소 또는 CO2를 다 씁니다. 질소 또는 CO2. 근데 가압식일 때는 CO2를 주로 써요. CO2. 근데 지금은 가압식 소화기 이제 안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썼던 모든 가압식 소화기가 다 CO2 용기를 매달아 놨었어요. 그래서 가압식일 때는 뭘 쓰고요? CO2. 축압식은 질소 또는 CO2입니다. 축압식은요. 일단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일단 56번의 답은 일단 가번 보시면 되고요. 축압식 중에 가서는 질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가압식일 때는 답이 뭐가 된다고요? CO2로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자, 57번 문제. 가연물의 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죠. 보기 가번에 물 1g은 약 1700배 수증기. 맞습니다. 발산시킴으로 수증기는 질식 효과를 이용하여, 그때 끝자가 좀 빠졌네요. 질식 효과를 이용하여 소화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다음 보기 나번에 물의 증발로 인한 열의 흡수 효과로 소화한다. 맞죠? 보기 다번에 가연물의 그 발화점 이하로 주수 냉각 소화시킨다. 맞는 얘기 같아요. 자, 보기 라번에 물을 주수하는 방법에는 직사주수하고 분무주수로 대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한 개 더 나와줘야 돼요. 직사주수하고 분무주수하고 그 옆에 한 개 더 적상주수가 나와야 돼요. 적상주수. 세 가지로 대별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직사주수라고 하는 거 밑에다가 가로 열고 봉상이라고 하면 쓰시고요. 봉상. 직사주수를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봉상주수라고도 해요. 소화전 노즐에서 보면 물이 이제 봉 형태로 나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무주수 할 때 분무 밑에다가는 무상주수라고 합니다. 무상주수. 안개 모양 방사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적상주수라고 했잖아요. 적상 밑에다가 가로 열고 우상. 빗물 떨어지듯이 한다고 해서 우상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형태예요. 봉상, 무상, 적상.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주수 형태가 있습니다.
50번 답은 나번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58번 문제 또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